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추경이 도깨비 방망이인 양 이야기하지 말고 네, 정치구단 국회 훈수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7월 국회 열릴 수 있을까요? 여야 방미단이 24일 출국하는 걸 감안하면 오늘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사실상. 열려야죠.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때 전부 단결을 해서 일본 문제는 물론 추경 통과시켜야 경제 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그 3당 원내대표 회동 분위기를 보면 좀 불안합니다. 오늘 회동 분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와 있었고요. 오신환 원내대표에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도착하자 문희상 의장이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어쨌거나 사진을 하나 찍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둘이만 찍지 말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송구한 표정을 짓고. 좀 멋쩍게 기념 촬영을 합니다. 네, 이렇게 50분 넘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는데 합의안 도출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위에서 된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는 참좀 어려운 건가요? 임시국회가 소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만나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예결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더 해나가는 거고. 쟁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반복적인 겁니다. 지금. 네,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언제 또 만날지도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제일 큰 쟁점은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 아닙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원내대표들의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네.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다가도 네. 언제 그랬느냐 하듯 합의가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저러한 모습을 보고 가장 짜증스러운 것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놀고 먹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생 경제, 청년 일자리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때는 단결해서 일본과도 정부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또 민생 경제나 강원도 산불 그제도 지진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포항 지진,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경해 줘야죠. 안 하니까 잘못인 거예요. 이인영 대표도 오늘 자유한국당을 좀 세게 비판을 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라는 이런 요구로 변질되었고 급기야 이제는 부실 추경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착한 추경을 정말 나쁜 정쟁으로 괴롭혀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친구에게 빵을 줄 테니 심부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심부름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빵은 안 주고 갑자기 너네 동생 왼쪽 얼굴을 세게 때리고 와라. 그런 빵을 줄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강대 강의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이런 점을 경고합니다. 네, 어제 발언인데 좀 화가 많이 나 보이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당대표, 결국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100번이라도 심부름시키면 해야죠. 그래서 풀어내야죠. 지금 뭐 이인영 대표와 잔뜩 화났지만은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원내대표들이 얼굴을 붉히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래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꽤 많다. 강대강 대치를 계속 원하면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뭘 수단인 게 선택하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풀어야죠. 그럼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아주 잘했다고 칭찬한 게 일본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와대 회동에 구애됨 없이 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본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하고 나왔으면요. 그렇게 협력해 주면은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약 7조의 추경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네. 했으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낼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것 청와대 갔다 와서도 똑같은 그런 반복을 하면은 국민이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자유한국당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당이 안보 파탄 군 기강 회의에 대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도 못하겠다. 북한 선박 무당 입항 국정조사도 못하겠다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3년 차가 될 때까지 5번 국정조사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줬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차 일기까지 단 한 번도 국정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5대 빵입니다. 이인영 대표는 국방 관련 국정조사는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찾아봤습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국회에서 국방 안보 관련 국정조사 5번이나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논리로 호도하지 말고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지 말고 무조건 추경이 도깨비 방망이인 양 이야기하지 말고 해야 될 일 합시다. 지금 국정조사 하자는데 왜 반대하냐 그 얘기예요. 국정조사 해야 합니까? 저렇게 네. 애워가지고 시험 잘 본 사람들이 애워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예요.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이 목선 어선 귀순 했을 때 네. 제가 맨 먼저 외교 안보 라인 책임지고 물러가라 그러셨죠. 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일본과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일종의 경제전쟁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일 정보교류협정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겠다 하고 볼턴 안보보좌관이 오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데 이때 만약에 외교 안보 라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자 하면은 청문회하고 뭐 하다 보면은 석 달 갑니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그래서 안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은 단결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 대신 대화를 통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전면적인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반드시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을 개각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또 국정조사도 지금에서 일본 앞에서 적전 분열하고 일본은 단결해서 선거에 승리하고 우린 뭐예요? 싸울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이익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애워서 공부 잘하는 그런 정치보다는 애우지 않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과거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 두 가지 결단하듯 그런 정치를 해달라. 네. 이것이 광주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94골 먹고 첫 골 넣었다고 국민적 감동으로 우리 수구 대표팀. 여자 수구 대표팀 네.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화제를 바꿔서 일본 얘기를 해보죠.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개헌 발의선을 확보는 못했는데 아베 신조 총리 선전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선전은 했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참의원 중의원이 다 개헌선을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보다도 참여원 의석이 4석이 줄었다고 줄었죠. 하면 네. 그건 승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70~80%가 아베를 지지해 줬잖아요. 좀 재미를 봤어요. 예, 재미를 봤죠. 네. 그런데 만약 이걸 안 했으면은 국내 경제 정치 문제로 아베가 패배할 뻔했는데 참 선택 잘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그렇게 선전했지 승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압승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은 그건 잘못됐다고 아니고. 봐요. 네. 그런데 선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먼저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또 최소한의 선을 지켜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냐? 정부 입장 변함없고 외교적 노력 계속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여야는 이 참여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베 수상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지금 한일 청구권 협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굴복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는 이미 답변을 했잖아요. 네. 우리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으로 강제징용, 우리 정부, 우리 회사, 네. 일본 회사에서 기금을 내 가지고 배상하자. 같이 하자. 네. 그런데 일본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플러스 우리 정부가 하겠다. 나머지 부분 새로운 발상에 대해서 이미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그게 원칙적으로 전부 협정에서 합의됐던 거니까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켜라, 네. 굴복해라 하는 건데 그건 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싸울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또 협상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야가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분석은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네가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북한 파리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본 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익에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의 인식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하면 외교적으로 풀든 맞서서 결사항전을 하든 사태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을 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도 없고 맞서 싸워서 이길 전략도 없습니다. 큰 소리만 치고 실질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권의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의 쇄국 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율 보셨습니까, 의원님? 51.8%,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조사 결과 볼까요? 이전 수준으로, 전당대회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율 우리 국민은요. 격차? 경제 위기가 오건, 특히 대일 문제에 대해서 위기가 오면은 정부와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이 총을 일본에다 대고 쏘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다른 외교적 협상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 네. 하는 국민의 그 애국심이 발휘해가지고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청와대 가서 약속했잖아요. 자기가 형식에 구애됨 없이 만나자고 했잖아요. 대화하겠다. 해놓고 나와서 저런 딴지를 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저는 잘했다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은 네. 어떻게 됐든 야당을 설득해서 일본을 정치권에서 공격하게 해줘야지. 눈만 뜨고 입만 버리면은 한국당 잘못했다고 또 황교안 대표는 약속하고 안 지키고. 그렇지만은 청와대는 맹공을 하니까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없죠. 수는 없지만은 지지도는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 전체 차원은 아닌데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조금 전 오후 3시에 내놨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도움이 좀 될까요? 일본에 대응하는데? 아주 잘했죠. 지난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한국당이 반대해가지고 못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당은 일본 당원들이 일본 국민이냐, 한국당은 일본 정당이냐. 그런데 저렇게라도 해서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그래도 일본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가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국민들도 그래도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놓으니까 일본하고 싸워주는구나 할 수도 있고 또 청와대와 정부는 협상력이 강화되고 이걸 국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조금 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SNS에 어제만 6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올렸고요. 몇 가지 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서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하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이렇게 올렸고 네, 제일 좋은 건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거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건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들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씀인 거예요. 네. 저 얘기를 민주당과 한국당과 우리 국회에서 일치 단결해서 해주면은 네. 저렇게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나서니까 안 조국 수석이 나서니까 나섰다. 나라도 하겠다. 네. 국민적 비난이 좀 오버한다. 이런 게 있지만은 해줘야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다니까요. 국민들은 시원한 거예요.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이 저렇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건 차치예요. 다음 문제예요. 그건 둘째 문제고. 예. 그 조국 수석의 SNS 여론전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엇갈려요. 의원님은 좀 시원하게 긁어줬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네. 시원하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조국 수석 오죽했으면 그럴까 국민이 가진 비분관계의 정서를 대변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청와대에서 아나무인으로 정치와 선동을 한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 입장도 들어볼까요? 조국 수석은 청와대에서 SNS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국 민정수석을 대일 특사로 파견해서 아베 총리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고쳐놓기 바랍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겁먹고 쫄지 말라고 하는 조국 수석에게 묻습니다. 국민들은 겁먹거나 쫄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조국 수석이 겁먹고 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SNS만 하고 있기에는 좀 아깝다. 대일 특사로 보내라 이렇게 비판까지 했는데 청와대는 저는 비판이 아니고 네, 비아냥이죠. 그렇죠. SNS 활동이 공식 입장은 아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규제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조국 민정수석에게 SNS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 네. 얘기를 했어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저렇게 나서는 것은 저도 결코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만은 정부에서나 특히 국회에서 누군가는 해줘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손 놓고 있을 때 그래도 조국 수석이라도 저렇게 싸워주는 것이 갸륵하다.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얘기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내부 얘기를 그건 하지 좀 말죠 뭐. 한 가지만 대한정치연대 결성하셨는데 그 이유. 네. 지금 제 이름이 네. 아까 들어오는데 실검 1위로 떴대요. 네. 저를 뭐 비난하니까 그러겠죠. 저를 이렇게 띄워줘서 굉장히 고마운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친박신당. 우리 공화당이 2.8%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은 창당한 지 1년 반인데 1. 그렇죠. 몇 공화당에 프로를 못 미치는. 줄기차게 유지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되겠느냐? 음. 그러니까 우리가 탈당이다, 신당이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변화를 모색하자. 그것이 대한당이고 물론 우리 당내 일부 또 대한정치 일부에서는 빨리 탈당해서 신당하자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과거에 국민의당 때도 네.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우린 물러가고 네. 뒤에 서자. 네. 김성식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 실패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모두가 물러나고 뒤에 서 있고 차라리 유성엽 원내대표를 당대표 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자격을 갖춘 분이니까 대통령 후보라도 추대를 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네. 변화를 이끌어보자 하는 거지 누가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럼 분당 수순으로 간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직은 목표점은 아닙니다. 네. 예. 그 송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조금 전에 청년위원장이죠. 서진희 최고위원이 정계 은퇴하시길 바란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언짢지 않으십니까? 그건 본인이 아니 그런 그 정도는요. 네. 만고풍상을 다 겪어서 뭐 그러려니 합니다. 자기나 정치 입문 잘하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만나자고. 잘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뭐 젊은 사람한테 내가 뭐 잘못한다 얘기하겠어요. 그분도 얘기하고 싶은 거고 또 저는 저대로 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은 의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